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 기출 역량 테스트 문제, 퇴사 문제라는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기 전에 꼭 백준에 가셔서 이 해당 문제를 읽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 코드를 한번 짜보시고, 물론 뭐 풀리실 수도 있고 안 풀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잘 안되면 또는 푼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강의를 다시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백준이 일단 퇴사하기 전까지 어떤 스케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장 많이 번 그 값을 출력해 주는 문제입니다. 백준이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7일 후에 퇴사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날마다 스케줄이 하나씩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해서 3일이 걸리는 것, 5일이 걸리는 것, 오늘 하루 만에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스케줄을 소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날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 이 3일짜리 스케줄이기 때문에 2일차와 3일차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스케줄을 수행을 하면 뭐 10이라는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2일차, 3일차는 일을 할 수 없고, 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거퍼서 일을 하시더라도 4일차 일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빠른 일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스케줄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백준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백준이 퇴사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은 15일이며 ti의 최대값은 5이고 pi의 최대값은 1000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작기 때문에 dfs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푸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DFS, BFS 이런 쪽으로는 많은 강의를 했는데 DP는 좀 강의를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번 문제는 DP 방식으로도 풀릴 것 같아 DP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는 DP식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DP식만 잘 세우면 그냥 그것을 코드로 넣고 그냥 돌리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DP식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의 의미는 데이에서 시작해서 퇴사일까지의 이제 최대 값을 이렇게 dp 데이에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데이에 0을 출력을 하면 첫째 날부터 배열이기 때문에 뭐 첫째 날이 아니고 0일이라고 제가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일부터 퇴사할 때까지 가장 백준이 많이 벌 수 있는 돈은 dp0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dp1, dp2 또는 뭐 dp3 뒤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dp1의 값을 채울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dp0은 두 가지 중에 최대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경우 또는 오늘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는 경우. 오늘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는 경우가 쉽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으면 그냥 날짜를 한 칸 뒤로 넘기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 0과 데이 1에 같은 값을 넣어주면 데이 0에 있는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 0의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데이 0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걸린 tday를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데이 0에 있는 스케줄에서 줄 수 있는 금액 pday를 더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한 거고, 또 밑에처럼 하면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최대값을 이제 뽑아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코드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그냥 원래 이해하지 않아도 코드로 짜면 정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해를 잘 못하고 짜시면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이제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입력에 나와 있는 배열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0번째 날 또는 다시 말해서 문제에선 첫 번째 날인데 저희 이제 C에서는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밀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0번째 날의 스케줄을 소화하면 3일이 걸리고 10의 포인트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채워 놓은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솔브 0을 구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브 0이 뭐냐면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데이에서 시작해서 퇴사일까지의 최대값을 dp 데이에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솔브 0을 출력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솔브 0을 구하려면 솔브 0의 리턴 값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았을 때 솔브 1,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했을 때 3을 더해서 솔브 3에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10을 더한 값, 이 둘 중에 최대값을 솔브 0에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브 1과 솔브 3도 역시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솔브 1은 솔브 2 또는 솔브 6, 왜냐면 이 솔브 1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5를 더한 솔브 6에다가 그날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20을 더한 값, 그러니까 솔브 6에서 20을 더하거나 아니면 솔브 2 중에 큰 값, 그리고 솔브 2는 솔브 3이거나 또는 솔브 2는 데이가 하루기 때문에 솔브 3 바로 그날 스케줄을 소화해도 솔브 3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 3 또는 솔브 3에다가 10을 더한 값 중에 큰 값, 솔브 4도 역시 솔브 3도 역시 솔브 4에 또는 솔브 4에다 20을 더한 값, 솔브 3을 수행을 하면 솔브 4에 20을 더한 값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솔브 3에 넣어주면 되고, 솔브 4의 경우에는 그날 스케줄을 수행하지 않은 솔브 5 또는 그날 스케줄을 수행한 솔브 6에 15를 더한 값 중에 큰 값을 넣어주면 되고, 솔브 5는 솔브 6 또는 솔브 8에 40을 더한 값, 왜냐면 솔브 5는 3입니다. 솔브 5에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8이 되겠는데, 이 8은 백준이 7일까지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 기준으로는 6까지밖에 일을 하지 않고 7이 됐을 때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딱 깔끔하게 딱 6일까지 일하고 끝나야 이제 이 문제에서 정상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지, 이 솔브 8까지 넘어가 버리면 백준이 7일에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9일에 퇴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값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솔브 6은 솔브 7 또는 솔브 8에 200을 더한 값, 뭐 똑같습니다. 솔브 6은 그날을 수행을 안 했으면 솔브 7이 되고, 그날을 수행을 했으면 솔브 8에 200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솔브 7이 되면 그날 딱 깔끔하게 일을 하지 않고 딱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값을 리턴 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콜을 해서 쭉 내려가다가 리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솔브 7은 우리가 0이라는 걸 알았고, 솔브 8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브 7에 0을 넣어주고 솔브 8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게 0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솔브 7이 0이니까 솔브 6이 0. 그러면 솔브 6에 0을 넣고 솔브 8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고 다시 또 맥스 값을 구하면 솔브 5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솔브 4도 역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솔브 5에다가 0을 넣고 솔브 6에 0을 넣고 15를 더했기 때문에 15가 솔브 4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솔브 3은 솔브 4가 15고 솔브 4가 15고 거기에 20을 더한 값 35. 그래서 솔브 3은 35가 됩니다. 솔브 3은 35고 솔브 3은 35에 10을 더한 값. 그래서 솔브 2는 45가 되고요. 솔브 2는 45, 솔브 6은 0에 20을 더한 값. 그래서 다시 솔브 1은 4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솔브 1은 45고 솔브 3은 35입니다. 솔브 3은 35고 그래서 45. 그래서 첫 번째 스케줄은 소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최대값은 45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솔브 0은 45라는 것을 알았고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토대로 그대로 그냥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15일까지고 P가 15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DP를 구할 때 캐시라는 것을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우선 며칠 뒤에 퇴사할 건지 n을 입력받고 ti에 pi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1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solve 0에는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0일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을 리턴 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day라고 놓죠. 그래서 우리 이제 day가 오버되는 경우, n보다 큰 경우죠.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뭐 좀 큰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ay가 n과 같으면 0을 리턴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ret가 -1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전에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 값을 리턴 시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max solve의 day 플러스 1 또는 solve의 day에다가 그날 스케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날짜 수를 더해 주시고, 그날 또 스케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날 스케줄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더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린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라는 값이 나오면 맞는데, 네, 맞았네요. 그러면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네, 제가 감기가 좀 계속 걸려서 네,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났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